자, 이제 영재 2차 시험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시기쯤 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문제 막 외우려고 하죠. 혹시 도움이 될까? 그거보다는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게 더 좋습니다. 푸는 연습을 해야지 문제 외우는 건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아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원에서 모의고사 내다 보면 매년 학생들이 선생님 이번 출제하신 건 약간 좀 여기가 이상해요 이렇게 지적을 해요. 사실 글 쓰는 거 문제 만드는 게 어렵지 지적질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찍는 거는 선생님들한테 출제자 선생님들한테 항의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런 문제 접근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보라고 이제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요거 탄산과 황산에 발음을 집어넣으면 앙금이 생긴대요. H2CO3하고 H2SO4에 제가 이제 촬영 장비도 조금 미흡하고 방법도 잘 몰라서 연필 끝을 잡고 이렇게 글씨를 써서 글씨가 조금 엉망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BaCl2를 집어넣고 BaCl2를 집어넣고 했을 경우에 뭐가 생긴다? 앙금이 생긴다. BaCO3하고 BaSO4가 생긴다. 그죠? 그럼 여기에 다시 염산을 집어넣었을 경우에 누가 기체가 생기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BaCO3하고 BaSO4 있으면 누가 앙금이 기체가 생길까요? 염산 집어넣으면. 자, EHCl 생기면 얘는 BaCl2 되면서 역시 H2O, CO2 많이 본 거죠. 날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요 놈은 EHCl에 BaCl2 집어넣으면 H2O에 다시 어떻게 해요? SO3. 이건 많이 못 본 거니까 이건 아니고 요게 날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출제자 의도를 파악한 게 맞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똑같이 나올까? 그러진 않아요. 왜냐? 문제에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의 의도를 생각하면 돼요. 자, 탄산 같은 경우는 이게 약산이라 이온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요 E-가 H+를 잘 받아서 그죠? 요 놈이 다시 H2CO2로 간다는 건데 H2SO4는 워낙 EH+하고 SO4 E-로 잘 가기 때문에 잘 안 가요. 이걸 물어보시려고 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 문제가 왜 다시 안 나오냐? 문제에 오류가 있어요. 어떤 거냐? H2CO3에 BaCl2 집어넣으면 BaCO3하고 HCl이 생기죠. H2CO3보다 이게 더 강산이에요. 이거 정반으로 잘 안 가요. 역반으로 가요. 얘도 정반은 잘 안 가고 역반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내더라도 약간 문제를 바꿔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나왔냐? 약산하고 광산. 약산의 염기는 산과 반응을 잘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 답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역시 두 번째 문제에서도 오류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요거를 산을 집어넣는데 하나는 강산, 하나는 약산에다가 집어넣었더니 풍선에 부풀어 오는 정도하고 LED 빛색이 같았답니다. 이건 기출문제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풀이 시간은 좀 더 가지시면서 부풀어 오는 정도가 같고 빛색이 같았다.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강산하고 약산이 있는데 강산하고 약산의 양이 같으면 크기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럼 빛의 세기는 초기 빛의 세기는 강산이 더 밝게 빛납니다. 강산이 더 밝게 빛나요. 나오는 빛의 양은 같겠죠. 왜요? 약산이 더 오래 길게 나와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선생님 빛의 세기를 같게 하려면요. 그럼 강산은 좀 묽게 약산은 진하게 하면 빛의 세기가 같을 수 있어요. 빛의 세기가 초기 빛의 세기가 같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강산하고 약산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최종 풍선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서 빛이 나오는 시간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옆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내신 분의 이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강산하고 약산이 양이 같을 경우에는 속도 차는 나지만 크기는 같다. 강산하고 약산의 농도가 같으면 빛의 속도는 강산이 좀 더 세다. 왜요? 이온화가 잘 돼 있어서. 문제가 다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런 문제가 또 2021년에도 또 하나 있는데 21년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중학교 수준에서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여기서도 보면 아세톤이 있는데 추를 넣었더니 밑으로 당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수증기가 있으니까 수증기의 증기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기체 사이 거리는 같아요. 왜요? 증기압. 부피당 입자수 같죠? 하지만 여기는 이제 증기가 다 기체로 변했으면 기압이니까 점점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나왔는데 뭐냐? 추를 왕창 놨어요. 그럴 때 쭉 온도가 떨어져요. 왜요? 기와를 흡수할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 문제에서 두 가지 상태 변화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상태 변화 써야 되니까 선생님 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증발이 일어났지만 응결도 일어나요. 눈엔 잘 안 보이지만 맞아요. 그렇게 써도 돼요. 하지만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다 보면 그 증발 응결을 물어보려고 하면 문제 1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문제 1에서 그죠? 상태 변화 모두 쓰시오. 증발 응결 두 개 다 있죠. 그럼 2번을 굳이 한 이유는 뭘까요? 온도가 확 떨어지죠. 생각나는 거 있죠. 확 압력 변화 좋죠. 그렇죠. 단열 팽창이 오히려 좀 더 낫겠죠. 그죠? 단열 팽창이 좀 더 낫겠죠. 자,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여기서는 응결이 일어나는구나. 온도가 확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 그러면 다시 그대로 나온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역시 요거의 오류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찾아줬는데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학생이 찾아요. 자, 보세요. 만약에 증기압이 0.1기압이고 추위압력이 한 0.9기압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계속 쭉 내려오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얘가 0.9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쭉 내려오게 되지 멈추지 않아요. 2개, 3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내려오다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2개 낼 때는 반드시 쭉 내려와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요 문제는 오류가 있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요게 정답이 맞아요. 여기에서 수증기 멈췄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림상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림상 딱 멈췄다고 돼 있는 거고 여기서 더 간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전에서만 문제 오류가 있냐? 그러진 않습니다. 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세종대고 광주에 나왔던 문제인데 비행기에서 밀봉한 유리병의 부피가 한 250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거를 지상에 와서 이렇게 했더니 쭉 올라가서 한 50이 올라갔대요. 그럼 여러분도 이거 뭐 그냥 PV는 일정에서 비행기의 압력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1기압일 때는 200이었으니까. 그죠? 250이었어요. 비행기 그때 타고 있을 때는. 그럼 얼마겠어요? 5분의 4기압이다. 이렇게 쓰면 제 생각에도 이 5분의 4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그냥 기압을 구하고 서술하시오. 이 문장이 요걸 조금 바꿨어야죠. 기압은 얼마일지 예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쓰셨는데 그냥 딱 답을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로 돼 있어서 왜냐? 여기에서는 P 대기압하고 P 수중기압하고 P 기압이 있어서 수중기압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게 지금 1기압에서 얘가 1기압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1기압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건 1기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1기압보다는 어떻게 해요? 조금 낮아지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수중기압이 있으니까. 수중기압을 만약에 빼준다면 이 기체 압력은 1기압보다 더 낮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비행기에서는 수중기압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1기압보다 좀 낮은 상황이었다고 하면 비행기에서 그 압력도 조금 더 낮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것까지 물어보시는 건지 아닌지 이거는 물어본 게 애매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수중기압까지 고려한 거다 라고 쓴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 아니다 수중기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자기가 판단을 해서 해야 돼요. 정답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공개되진 않아요. 그럼 선생님 중학교 문제니까 수중기압을 안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수중기압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경기 문제인데요. 경기 문제도 보세요.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흘러나오는 이유를 쓰시오라고 하면 대부분 온도에 의해서 압력 팽창 이렇게 쓰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 보면 여긴 15도씨인데 여기 30도씨예요. 선생님 온도 2배 됐잖아요. 그죠? 이걸 왜 물어봤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이거 절대 온도로 하면 온도 변화 커요, 작아요? 거의 없죠. 절대 온도로 하면 뭐 한 10% 정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증기압 상승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온도보다 증기압이 훨씬 더 크게 변하죠. 갑자기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한다. 계속 나오기 시작한다. 그죠? 흘러나온다는 정도는 증기압이 상승,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경기나 뭐 이쪽 아이들은 좀 똑똑해서 이거 그렇다? 아니에요. 역시 이건 세종 문제예요. 세종 문제에서도 역시 증기압 개념이 있어요. 세종 문제에서 요거는 기출문제니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산소 소모에 의해서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에탄올이 이렇게 기화됐다가 에탄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자, 페트병 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기체는, 여기는 처음 거는 질소겠죠. 산소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역시 증기압을 물어본 거예요. 수증기가 팽창했다가, 여기는 에탄올 증기겠죠. 팽창했다가 에탄올 증기가 응결하는 거겠죠. 뚜껑을 닫았으니까 공기는 안 들어올 거고. 그럼 여기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에탄올이겠죠. 역시 세종하고 경기 모든 학교에서 증기압 개념은 달라요. 따라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 내가 시간이 있을 경우에 증기압을 고려해서 답을 쓸 건지, 아니면 내 생각엔 그냥 P분의 1점 요렇게 쓸 건지 자기가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을 외워서 선생님 이거 답은 어떤 거예요? 라고 하는 것보다 많이 자기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 광주 문제 한번 보면요. 요 광주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약간 문제에 오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물을 열분했더니 여기 철관에 산소가 잡히고 여기에 이제 수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수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 수소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수소가 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수소가 좀 많이 나온 이유는 당연히 뜨거우니까 수증기가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기 제안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제안할 때 그냥 간단하게 보통 이렇게 제일 많이 해요. 냉각장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리는 방법으로 합니다. 여기 냉각장치 뭐를 하겠어요? 뭐 액체질소나 뭐 얼음물 뭐 이런 거 해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요? 중학교 수준이니까. 하지만 중학교 수준에서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중학교 수준에서는. 중학교 수준.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딱 이 그림을 보면 뭐죠, 이건? 이건 수상치환이에요. 중학생들한테는 이 그림을 딱 주면 이건 수상치환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죠. 여기에서 냉각을 시켰는데 왜요? H2O를 뭐로 잡으려고요? 액체로 잡으려고 냉각을 시켰는데 다시 수상치환에서 다시 수증기가 나온다?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고 교과에서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림도 이해도 잘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딱 해야 되는데 보통 요새 학생들은 단답이나 그냥 객관식 문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 X를 제안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셔. 그냥 간단히 냉각장치 딱 이렇게만 들어가고 그림 간단히 그려요. 그럴 경우에 내가 좀 더 잘 안다고 하면 더 정확하게 냉각장치를 그린다고 하면 이거를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려야 되나? 여기 나오는 장치에서 만약에 보통 아이들이 이런 그림 많이 그리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어떻게 해요? 물에 담궈야 돼요. 이렇게 물에 담궈도 됩니다. 물에 담궈요. 그리고 나서 물에 담그고 요 놈이 어떻게 해요? 요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얘가 나오면 여기에 있는 기체만 나오게끔 요렇게 기체가 나오겠죠? 이해되시겠나요? 여기서 물은 응결돼서 그냥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H2만 나와야 돼요. H2만 나와야 돼요. 그럼 H2만 나와서 이쪽으로 나오겠죠? H2만 나왔을 때 이쪽으로 나왔을 때 이거를 바꿔야 돼요. 뭐냐? 이거를 수은이나 기름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수은이나 기름으로 표기해주고요. 요 관 사이에 CaCl2나 솜 같은 거로 채워서 어떻게 수증기를 잡는 장치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화학과에서 실험할 때 이렇게 물을 한번 거쳐나가면 기체라면 반드시 기체를 제거하는 장치를 한번 CaCl2 같은 걸 해야 됩니다. CaCl2 제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이거는 수은이나 기름을 써야 돼요. 수상치환은 안 되고요. 여기서는 물이 가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여기다 그냥 바로 직접 CaCl2 하면 되지 않나요? 이 문제에서는 이게 맞아요. 이 문제에서 그냥 CaCl2 제거한다. 조건이 없잖아요. 하지만 CaCl2 같은 경우는 쓸 수는 없어. 실제로 하면. 왜요? 이쪽에서 나오는 수증기량이 워낙 많아서 그 정도의 양은 CaCl2는 약간의 습기를 잡는 거지 물 전체를 잡는 용도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중학생 문제의 답이니까 그냥 CaCl2라고 답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내가 어떤 게 쓸 수 있냐? 내가 시간이 있으면 어떤 걸 쓸 수 있냐?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철관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했을 때 아이들이 흡열, 발열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철하고 산소 만나니까 발열 아닌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문제를 왜 냈을까요? 이 문제는 철과 산소가 반응하는 걸 알고 싶었냐? 아니죠. 이걸 분해하고 싶은 거죠. 그죠? 이걸 분해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뭘 쓰는 거예요? 화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답을 내가 어떻게 쓰냐? 더 좋은 답이 있는 것 뿐이에요. 산소와 수소의 결합을 끊기 위해서 이 반응은 흡열이 된다. 따라서 화로에서 열을 준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은 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학생이 여기서 나온 산소가 분해된 산소가 철과 반응해서 열이 난다. 그렇게 쓴다고 해서 오답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 제한이나 조건이 없어요. 이건 출제자가 좀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해줬어야 돼요. 화로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죠. 그죠? 화로를 쓴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이 결합을 끊기 위해서 흡열 반응이다. 이게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일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출제자의 의도가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럼 그 출제자의 의도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 선생님 요거 답은 뭐예요? 요거 답은 뭐예요? 요거 답은 뭐예요? 라고 외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좀 지양하세요. 자, 그러다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요 문제도 있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20년 대전 문제예요. 이 당시 조금 오류가 좀 많았었는데 20년 대전 문제에 여기 글리세롤하고 알코올을 했을 때 차이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보통 선생님들이 글리세롤하고 알코올하고 하면 글리세롤 하는 이유는 뻔하죠. 수는 좀 위험하고 글리세롤은 역시 증기압이 좀 없어서예요. 하지만 알코올로 사용하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좀 더 이렇게 가요. 증기압은 증기압은 어떻게 되죠? 증기압은 입자 수도 증가하고 온도도 증가하니까 좀 변화가 좀 더 크고 기압은 좀 낮죠. 그죠? 아니 선생님 글리세롤도 약간 더 글리세롤은 끓는 점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는 아세톤으로 한 이유가 에탄올로 한 이유가 좀 더 빨리 증발이 된다 이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오류가 바로 보이죠. 어떻게 돼 있죠? 이거 막에 막아놨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실수 많이 하세요. 이거 막에 막아놓고 실험하면 이렇게 부피 증가해요? 부피 증가 이렇게 안 나오죠. 그죠? 일정하게 나오지가 않죠. 왜요? 얘가 팽창하다가 여기 압력이 높아지니까 팽창 속도가 어떻게 돼요? 뭔가 변해야 되겠죠.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지가 않죠. 아니면 마개를 제거하든가. 마거를 제거하더라도 중학생 수준에서는 선생님 글리세롤하고 에탄올의 차이점이 뭔가요? 몰라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주어졌을 때는 글리세롤 말고 수은으로 주든가. 그러면 아이들이 수은은 증발이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든가 뭔가 글리세롤이 끓는 점이 엄청 높은 물질이라는 걸 강조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 주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글리세롤하고 에탄올 딱 주어졌어요. 그럼 글리세롤을 잘 모르는 애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글리세롤 왜 줬지? 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물질이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런 건 좀 배려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좀 부족했던 문제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를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거 이걸 왜 냈는지 좀 파악을 해서 자꾸 시간을 여유를 갖고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영재고가도 화학 문제 2문제에서 4문제밖에 안 나와요. 2문제에서 4문제 나오면 많은 개념 나오지도 않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최대한 생각해서 쓰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